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5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병오년 계사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그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양금이 되겠고요.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금도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신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도 남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네요. 여자라는 또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남녀가 있는데 남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좀 무겁고 이런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음은 좀 정적이면서 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금인 경금, 물상에 비유할 때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 같은 개념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죠. 원철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금인 경금이 있는 반면 음금인 신금은 보석과 똑같죠. 보석 또는 주옥이라든가 각종 주얼리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에요. 사람의 어떤 인공적인 가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것을 경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음금, 신금은 그 원석을 가공을 해서 반지, 귀걸이, 보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원석을 갖다 잘 가공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경금의 용도 쓰임이 생기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물을 만들어 놨으니 잘 반짝반짝하게 잘 관리를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반지 같은 거 아무 때나 냅둬서 먼지가 쌓이거나 녹이 슬면은 그 반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닦아서 어떻게 빛이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이 4월이죠. 4월.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여름이긴 한데, 일단은 일간과 월령을 보게 되면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체음용량이라고 해서 본시 사화는 음이 해당이 되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체음용량. 그래서 격을 논할 때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화로 봅니다. 그래서 평광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왕합니다. 화왕절이죠. 반면에 화가 왕한 만큼 금은 약해지게 되니까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한데 살이 왕한 사주,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화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화왕금용이라고 해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경금이 오히려 녹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수를 얻어서 이 화를 절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논할 때 사중에 있는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 안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들어가 있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취용할 때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편인격이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좀 곤란하다. 오히려 열기를 가중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경금이 투출됐다고 해서 이거를 비경격으로 놓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경금 투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칠살이기 때문에 그냥 칠살격으로 보면 되겠고요. 병화가 연간에, 만약에 연간이 아니라 다른 데 이렇게 시간에도 투출될 수 있는 겁니다. 꼭 연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한적인 사중에 있는
본기가 천간에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한적인 칠살격의 살중신경한 사주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신유금을 보거나 하다못해 축토라도 봐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잘 조절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보게 되면 5화를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살 혼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하고 저렇게 관살이 많으면 그냥 살중신경으로 논하는 것이지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더해서 병화까지 연간에 투출되어 있으니 살중신경의 극신약한 사주 구조가 되어 있어. 이거 화왕금용 되겠죠. 녹아버립니다. 자칫하면.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일지에서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흡수해서 경금을 생조할 수 있다. 화치생룡이라죠. 화치승룡이라 이건 이제 간목할 때 이제 나오는 건데 꼭 간목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화가 왕할 때는 진이 용이잖아요. 진년에 태어나면 용띠가 되죠.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흡수할 수 있다. 경금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간목이었다라고 하면 간목이 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좋은 사주는 되지 않겠죠. 왜냐 이건 단지 그냥 개수에 그냥 단지 의지하는 것이 일간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이제 개수가 이렇게 월간에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줍니다. 원래 화가 왕할 때 경금은 개수 대신 임수 쓰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수가 있어서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데 아무리 진토에 뿌리를 든 개수라 하더라도 화왕절에 병오년에 화가 이렇게 가중돼 있을 때 자칫하면 수는 금방 증발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수기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일간 자체도 좀 약합니다. 물론 월지사화의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둘 수 있어 장생이죠. 사는 금의 장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약하다. 이 진토 하나밖에 의미가 없죠. 이것이 만약에 진토가 아니라 술토였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오술합 이거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지 않죠. 개수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토냐 술토냐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4월에 태어나서 병화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칠살격의 살중신경은 구조 5화까지 되어 있으니 살이 너무 왕하다. 다행스럽게 건토가 아닌 습토인 진토를 얻어서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개수가 화를 억제시켜주고 진토는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술토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진토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령 자체도 이렇게 통근은 됩니다만 화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습토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중 경금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기가 부족하고 일간 금이 좀 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하고 진하고 합을 하겠죠. 본시 신자진 수국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신금이 없어도 준삼합이라고 해서 저는 수가 세력을 얻겠습니다. 개수가 있으니 개수가 자진합 한 수에 뿌리를 둔 개수가 있으니 등이 이렇게 화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일간 경금이 좀 약한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 축토 또한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 되겠습니다. 경금이 저기 통근할 수 있겠고요. 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경금을 단련해 주는 구조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관살도 좀 많죠. 그리고 일간이 진토 축토의 생조를 받는 정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수가 화를 억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는데 자칫 또 이게 상관경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무인시, 기묘시 예를 들면 신사, 이목, 개미시에 비하면 그래도 정축시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습토를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너무 조열하고 일간 경금이 진 하나에만 의지를 하는 것이 좋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 투출이죠. 4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하고요. 이 무토는 진, 사, 오에 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칫 이건 뭐죠?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겠고, 그나마 개수가를 가지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무토가 개수를 파극해 버리면 개수가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화가 더 염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무토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근데 이제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기토는 습토입니다.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청간에 투출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습토이기 때문에 개수를 경금을 생할 수는 있지만, 차라리 다른 것, 뭐 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낫지, 단지 뿌리 약한 경금을 기토 습토가 생겨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습토인 진토 하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흡수하는 정도. 그다음에 개수가 진진 두 군데 뿌리를 두고, 그다음에 경금이 수를 생겨주니까 개수 또 어느 정도 생기를 얻습니다. 이건 단지 칠사를 이렇게 조절시켜주는 상관 제살의 어떤 공덕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간 자체가 아무래도 습토의 생을 받지만은 일간의 뿌리가 좀 약하죠. 물론 사에는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썩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제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뭐 식상 혼잡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겠고요. 역시나 우화가 또 있기 때문에 화는 굉장히 왕합니다. 자, 임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경금을, 이때는 도세주옥이라고 하지 않고 세진, 뜨거운 열기에서 그을러진 경금을 세진, 세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수로서는 경금을 세진 세척을 하고, 개수로서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국세가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일간은 뿌리가 약하고요. 임수 개수도 여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술충이 될 때는 일간 진술충이 되면은, 진토가 습토인데 진술충이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술충이 되면은 경금을 생하지 못하고요. 임계수도 뿌리가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개미씨 같은 경우에도 미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중에서 가장 그래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생신은 바로 갑신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잘 보세요. 개수로서 상관 제사를 이렇게 해주는 구조인데, 개수가 약하고 일간 경금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간 경금이 녹을 얻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겠고요. 개수도 진신에 이렇게 뿌리를 떠서 개수도 왕한 이렇게 관사를 통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수로서 좀 투출된 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금을 세진 세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화운을 가더라도 뭐 신금 진토 개수가 있기 때문에 화운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금수운으로 가면 어차피 화는 많이 있고, 금수운 때는 뭐 간목이 또 이렇게 또 화를 부조해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인 그러한 사주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게 보이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경금하고 갑목하고 있으면 이제 뭘 이제 두려워하냐면, 갑경 충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분들인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일간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일간은 임금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서 삽질하고, 물론 세종대왕은 뭐 논도 뭐 하고 밭도 키우고 했다면, 임금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대세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의 기름을 보는 것이지, 일간 경금이 갑목을 두들겨 패고 그러진 않아. 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갑경충 돼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주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간 경금이 뭐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경금이 갑목을 극할까요? 개수를 생할까요? 그죠?
개수를 생하고 개수는 통관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생의 원칙, 상극의 원칙을 또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각경충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 잘 짜여진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료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을료시 물론 이제 약한 경금이 유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뭐가 좀 아쉽냐면 을목하고 경금하고 서로 상합이라고 하죠. 이거는 탐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합이 되면 사주가 약간 탁기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갑신시하고 을류시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진유합금이 되잖아요. 근데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진중 개수밖에 없지만 갑신시는 신중에 있는 임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고 일간도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술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병술시 같은 경우에 이런 진술충이 되죠. 그러면 진중 개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가 그래도 여기 뿌리를 두고 화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진술충이 되면은 어떤 분들 자꾸 개고론 얘기를 하는데 개고론은 그건 잘못된 이론입니다. 개고론은 진술충이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을목, 술중에 있는 정화, 땅속에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두고 있는데 물줄기가 끊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수가 튀어나오고 뭐 을목이 튀어나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개수가 그다음에 진술충이 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가 매몰돼 있으니 경금을 생할 수 없죠. 그러면 화만 굉장히 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금이 바로 왕한 7살들이 경금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술시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를 얻은 것은 좋지만은 역시나 일간 자체가 너무 뿌리가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갑신시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사주 갑신시가 되면 사주 원국이라든가 대운의 흐름도 다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